전산생물 1급 교재 101페이지에 90회 기출문제에 재무회계 이론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일반 기업회계 등에 의해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무제표 항목 표시와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우리 아까 전에 정당한 회계 변경 얘기했을 때 했던 부분이거든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계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지? 재무제표가 개정, 그 다음에 재정, 새로운 해석으로 인해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동종기업이 회계처리 방법으로 바꾸는 게 합리적인 경우 또는 인수합병 등으로 기존의 회계처리 방법 그대로 적용하면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회계 변경 가능합니다. 1번은 맞는 얘기고 원칙적으로 재무제표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사유원가 자본화도 한 번 적용하는 방법은 계속 적용을 해야 된다. 그지? 세 번째, 단기의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더라도 정기의 항목은 재분류하지 않는다. 3번이 틀렸죠. 단기와 비교하기 위해서 정기 항목도 재분류해야 됩니다. 3번이 틀렸다. 사업결합 또는 사업중단 등에 의해서 영업의 내용이 유유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것도 회계 변경이죠.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는 단기와 비교하기 위해서 정기 항목을 재분류한다. 정당화 회계 변경에서 적어놨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의 개정, 재정, 새로운 해석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정기업이 적용하는 회계처리 방법이 좀 더 합리적인 경우 인수합병 등으로 기존 회계처리 방법 적용 시 회계정보가 왜곡되는 경우는 회계 변경이 가능하다. 필기는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 두 번째, 일반 기업회 기준상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은 식별이 가능해야 돼.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다른 자산과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따지면 대발비냐, 그 다음에 뭐 영업권이냐, 뭐 그런 식으로, 그치? 무형자산 뭐 소프트웨어냐 이렇게 형체가 없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인식이 가능하냐가 식별 가능.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 가능. 그 다음에 자산이니까 미래의 경제적 효익 창출. 뭐 이런 표현도 쓰지만, 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뭐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지? 뭐 이런 것들을 자산 요건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하고는 다르다. 답은 1번이고요. 3번. 고향은 2021년 1월 3일 민진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고향의 수익인식의 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23년도에 인식해야 될 공사이익은 얼마인가? 여기도 이제 2021년, 2022년, 2023년 나왔고 23년도에 인식해야 될 공사 수익을 물어보니까 여기도 21년과 22년은 묶어서 할게 묶어서. 단기 발생 공사원가 나왔고 추가 소요 추정원가 나왔고 아까 나왔던 문제하고 좀 비슷하네. 그치? 공사대금 청구액은 상관없고. 자,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실제 누적 공사원가가 7,200이에요. 2천만 원하고 5,200하고 7,200. 그리고 2022년도 입장에서 앞으로 발생할 게 얼마? 4,800. 그러면 7,200에다가 4,800만 원이 들어갈 거 예상되니까 총 추정 공사원가는 1억 2천만 원이고 실제가 7,200만 원 들어갔으니까 진행률이 60%. 보급액이 1억 5천만 원이니까 1억 5천만 원의 진행률 60% 하면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공사 수익으로 9천만 원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기까지 인식한 공사 수익 있으면 빼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2년도고 그 전에 21년도 거 우리가 쓴 게 있으면
22년도까지 공사 수익에서 전기 거까지 빼줘야 된다는 얘기지. 단기 공사 원가는 21년도하고 22년도 도에서 7,200, 그리고 9천만 원에서 7,200만 원 빼면 단기 공사 이익은 1,800이고 2023년도에 공사가 끝난 건가? 그죠? 공사 끝난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도 이만큼 공사 원가가 들어갔고 추정도 이만큼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7,200, 7,200에다가 4,700만 원 더하면 1억 1,900, 7,200, 4,700, 1억 1,900, 1억 1,900인데 1억 1,700 적어놨네. 어차피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진행률은 100%예요. 100%. 도급액 1억 5천만 원의 진행률 100% 하면 2023년도까지 공사 수익을 1억 5천만 원 인식해야 되는데 전기에 이미 인식한 게 얼마니까?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인식한 게 얼마니까? 9천만 원이죠. 그럼 9천만 원 빼주면 이번 연도에는 얼마를? 6천만 원을. 그리고 이번 연도 공사원가가 4,700만 원이니까 빼주면 공사이익은 1,3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답은 3번이고요. 4번. 다음은 사채 발행가액에 따른 상가액, 이자 비용, 장부가액의 변동이다. 옳은 것은 여러 번 우리가 필기했던 부분인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은 매년 증가합니다. 그치? 근데 상각은 없앤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든 상각하게 되면은 그지? 사채 할인 발행 차금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줄어요. 그지?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 대한 장부가액 구할 때 빼주는 거고 할증 발행 차금은 장부가액 구할 때 더해주는 건데 할인 발행 차금은 줄어들면 장부가액이 증가하는 거야. 빼줄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장부가액이 줄어들면 거기다가 우리가 유효율 곱하니까 이자 비용은 증가하는 거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줄어드는 만큼 장부가액도 같이 줄어들죠. 더해줘야 될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럼 사채의 이자 비용도 줄어들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액면 이자는 항상 똑같아요. 액면 이자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가액에 따른 상가액, 이자 비용, 장부가액 변동이 오른 것은 할인 발행 차금은 상가액 매년 증가, 장부가액이 증가하니까 장부가액이 증가하면 이자 비용도 증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 할증 발행도 상가액은 매년 증가. 그리고 장부가액이 감소되니까 이자 비용도 감소가 되는 거예요. 할인 발행은 상가액 매년 증가. 장부가액도 매년 증가. 그래서 이자 비용도 증가. 할증 발행 상가액 매년 증가. 장부가액 매년 감소. 그래서 이자 비용 매년 감소. 그 답이 4번입니다. 4번. 5번. 다음은 회계의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적으로 처리해서 그 효과를 전기와 그 이전 기간에 반영한다. 1번 틀렸죠? 우리 추정의 변경은 소급법이에요? 전진법이에요? 전진법이니까 단기와 단기 이후에 영향을 미치도록 처리해줘야 되지. 그지? 지금의 설명의 내용은 정책의 변경입니다. 1번 틀렸고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률을 2%에서 1% 변경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이고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이건 3번은 전기 오류 그러니까 오류 수정에 대한 거 3번은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영업에 손이 처리하고 중요한 오류는 얘도 전기 미처분 이익이익을 가감하죠. 우리 오류 수정도. 4번 회계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추정의 변경으로 보고 그래서 5번 답은 1번이 틀렸고 우리 오류 수정
오류 수정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를 장비에 수정하는 것. 이거 우리가 오류 수정인데 금액이 오류 수정에 대해서 금액이 중요한 경우는 전기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가감해 줘야 되고 전기 재무제표도 재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오류 수정도 여기다 저렇게 적어놔요.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전기 오류 수정 손익.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단기 손익인 영업의 손익 처리하고 전기 재무제표 제작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실무시험에서 전기오류 수정이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라 치면은 계절 과목이 두 개가 뜨죠. 300번 때는 전기 미처분 이인을 가감하는 거 300번 때는 자본 항목. 900번 때는 영업외수 영업외 비율. 그래서 금액이 중요하다고 나오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나오는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90회 기출문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까지 끝났고요.